잘 보셨나요? 저도 매우 동감이 가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조별 과제를 내지 않고 개인 과제를 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남이 알아주지 않더라도요, 리더가 되기 위해서요, 팀워크에서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 수양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주는 링겔만 효과에 대한 내용을 봤어요. 그래요. 이렇게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객은요, 여러분들 고객이 되지만 고객들은요, 날이 갈수록 만족에 대한 기준이 높아져요. 옛날에 이 정도면 만족했다라고 생각했는데요, 그 만족들이 계속 이렇게 높아져요. 이런 만족의 상향 평준화 때문에요, 고객 만족을 넘어서 요즘에는 뭘 하라고 그래요? 고객 감동을 실천하라 라는 만족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감동을 시켜요? 내가 가끔 감동할 때도 있지만 어쨌든 이거를 매번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만족 인플레이션에 가장 큰 공헌을 한 거가 MOT라고 해서 여러분들 한 번쯤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건데요. 모멘트 오브 스루라고 해서 진실의 순간이라는 말이죠. 이 말에 대한 거를 이렇게 인플레이션, 이거에 이제 접목을 많이 시켜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 모멘트 오브 스루라는 말은요, 투사가요, 투 용어예요. 그래서 투사가요, 소의 급소를 딱 찔러서 결정적으로 딱 죽이는 그 순간을 말하거든요. 근데 그 순간, 정말 극적인 결정적인 순간이 곧 뭐냐? 고객과 기업이 만나는 그 순간을 그 정도의 아주 극적이다라고 설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결정적 15초의 순간이요, 고객이 만족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누가 서비스로 가지고 왔냐면, 스칸디나비아 항공의 사장이요, 서비스 항공이 이제 스칸디나비아 항공이 서비스가 이렇게 이익이 별로 나지 않을 때 이거를 가지고 서비스 항공사의 서비스에다가 접목을 시키면서 흑자 경영을 한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고객 만족의 실천 사례가 됐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한 번쯤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제가 작년에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도 냈던 건데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 모멘트 오브 스루가 또 중요한 말이지만요, 제가 어디서 봤는지 기억이 좀 잘 안 나는데요, 갑자기 제가 되게 인상적이었던 연결되는 말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짧은 시간 안에 당신을 홀리게 만들게요 라고 써져 있었던 글이 있었는데요. 홀린다라는 말이 정말 너무 매력적이었고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 정도로 우리가 귀신한테 홀린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귀신한테 홀린 것처럼 고객을 홀리게 만들라라는 거죠. 언제? 짧은 시간에. 귀신은 계속 오랫동안 나타나지 않잖아요. 귀신은 짧게 나와서 홀리고 딱 갑니다. 그런 것처럼 짧게 아주 임팩트 있게 고객을 홀리는 서비스를 하라는 거가 정말 그 말 처음 이렇게 들었을 때 정말 인상적이었었어요. 저는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요, 사실 이게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것 같은데요, 갑자기 이렇게 서비스에 뭔가 핀트가 딱 상하거나 아니면 정말 만족이야, 정말 감동이야 라고 받은 거를 생각을 해보면요, 아주 짧은 찰나의 시간이거든요. 정말 찰나라는 시간인데요, 그 찰나의 시간에 말 한마디, 행동 한 개에 우리는 정말 핀트가 상하거나 아니면 진짜 만족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이렇게 작은 말, 그 다음에 작은 행동의 실천이요, 고객 만족으로 곧 연결되기 때문에요, 뭐 어떠한 훌륭한 전략, 막 거창한 전략 이런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고객과 공감하고 또 상호작용이 필요한 작은 실천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작은 실천을 위한 고객 만족 서비스 특징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작은 실천을 하려고 하면 뭘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서비스의 특징을 좀 보고 가도록 할게요. 아마 여러분들 들어본 적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서비스 특징. 우리가 하는 서비스는요, 우리가 제품이라고 하는 이렇게 모양이 있는 제품, 상품과 다르게 4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무형성이죠. 무형성, 형태가 없다는 거예요.
구매하기 전에는요,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눈으로 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 가치를 평가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무용성을 극복하기 위해서요, 이미지를 통해서 직접적이거나 혹은 간접적으로 볼 수 있게, 또는 경험이 가능한 그런 유형적인 단서를 이렇게 줘요. 이렇게 생각하는, 이렇게 유추할 수 있는 그 단서를 줘서요, 그 서비스를 알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뭐 예를 들면 저희 이제 외식하는 사람들이니까 외식 서비스를 하는 레스토랑에서는요, 홈페이지 같은 것을 통해서 레스토랑의 인테리어를 쫙 올려놔요. 아니면 셰프나 서비스인들의 경력사항을 써놔요. 이 사람, 이 셰프가 어디에서 했었고요. 뭐 이 사람이 어떤 서비스를 하는데 대회에 나가가지고 뭐 했고, 이런 것들을 써놔요. 또는 어디 산지에서 직송을 합니다 라고 해서 막 이렇게 인증서 같은 것도 놔두고요. 그 다음에 산지 직송에서 온다라고 이렇게 막 써져 있어요. 뭐 농부하고 뭐 같이 콜라보를 해서 농부의 얼굴을 또 그려놓는 것도 있고, 막 그 사진 찍어 놓는 것도 이렇게 있으면 저희는 그런 거 올려놓음으로써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 내가 그 레스토랑에서 그 멋진 공간에서 인테리어를 보여주면서, 아, 이 멋진 공간에서 내가 이러한 전문적인 사람, 유명한 사람들, 아, 이 이름, 나름 이 업계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준비한 신선하고 이렇게 산지에서 올라온 굉장히 좋은 재료로 만든 맛있는 음식을 서비스 받을 수 있다 라고 유추하게 하는 거죠. 그게 무용성을 이렇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택을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질성. 다르다는 거죠. 뭐가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 따라서요, 서비스의 품질이 달라져요. 그래서 표준화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로 다시 돌아와서 볼까요? 우리 레스토랑 블로그 같은 거, 리뷰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요, 뭐 엄청 좋았대요. 그래서 막 별 몇 개, 5개 막 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똑같은 레스토랑에 가가지고 어떤 사람은요, 완전 별로였다고, 막 한 개도 아깝다고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같은 레스토랑에서 같은 음식을 같은 똑같은 사람이 서비스를 그 같은 공간에서 하는 사람이 그거를 줬는데, 그러니까 같은 레스토랑과 같은 음식을 줬어도 서비스를 하는 사람이 친절했냐 아니냐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져요. 심지어는 어떠냐면, 같은 사람이 서비스했어요. 그렇게 서비스했었어도요, 사람인지라 똑같은 서비스를 매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인플레이션된 고객 만족을 위해서 상향,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요, 숙련된 자세도 배우고요, 전문적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노력하고 있고요, 저희가. 정말 서비스 정말 어렵죠. 세 번째, 비분리성. 분리가 안 된다는 건데요. 이건요, 곧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성이라고도 해요. 물건은요, 상품은요, 이렇게 유형화된 상품은 만들어서 팔잖아요. 그래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불량이 났어. 그러면 미리 제어할 수가 있잖아요. 아, 이거 불량 났으니까 제어, 뭐 이렇게 떼어놓고 다시 만들고, 뭐 불량 이렇게 떼어놓을 제어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서비스는요, 생산하고 소비가 동시에 일어나요. 그리고 더구나 서비스를 받는 고객이요, 같이 참여를 해요. 어떻게 참여해요? 똑같은 레스토랑에서 이제 같은 서비스를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고객이요, 얼마 전에 엊그저께 저희 3월 14일 화이트데이였잖아요. 화이트데이였는데, 만약에 좋은 레스토랑에서 좋은 서비스를 받으면서 여기 뭐 예약했어 막 이래갖고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진짜 어렵게 예약을 했는데 밥을 먹다가 갑자기 싸워요, 애인하고. 뭐, 야, 너 내가 뭐 선물 이렇게 발렌타인데이 때 이렇게 선물 사줬는데, 야, 너 화이트데이 날 이거 선물 이거밖에 안 싸줘? 막 이러면서 막 애인과 싸워요. 그런 경우 종종 있어요. 그래서 싸워요. 그러면요, 그때부터 기분이 나빠져요. 그 전에 아무리 이렇게 서비스 해가지고 똑같은 서비스를 했는데, 그 바로 싸우기 직전까지는 너무 좋지 않아? 막 이렇게 했다가도요, 그 싸우는 갑자기 그 삐딱 상하는 그 순간부터요, 같은 서비스를 했는데도
고객은요, 어때요? 만족하기가 어려워요. 불만이 뭐, 이거 왜 이렇게 줬어? 막 갑자기 막 엄청 밥도 맛이 없는 것 같고, 엄청 서비스도 불친절한 것 같고, 이럴 수 있잖아요. 이러한 특징 때문에요, 이 고객이 개입한 거잖아요. 그 서비스 중간에 감정적 개입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특징 때문에요, 직원을 선발하거나 교육할 때요, 더 집중해가지고 서비스를 할 때 동시에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돼요. 이게 사실 소프트 기술인데요. 이런 거를 갖춰야 돼요. 쟤네가 보니까 갑자기 싸우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조금 더 서비스를 좀 더 이렇게 치중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 약간 조금 모른 척 하거나, 아니면 뭐 좀 더 센스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뭐 예를 들면 조각 케이크라도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오늘요 사실 여기 예약하셨는데 아까 들어오시면서 남자분이 이거 특별하게 저한테 부탁하셔가지고요 이거 가져왔어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라도 할 수 있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능력, 정말 어려워. 정말 어려워. 그런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요, 4번째, 소멸성입니다. 없어진대요. 나중에 할 수도 없고요, 남겨둘 수도 없고요, 수요 예측도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은 요즘 어떻게 해요? 맞아요. 예약해요. 그래서 호텔에 있는 객실도요, 예약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항공사도 예약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외식에서도 그렇게 하잖아요. 미리 예약하면 할인 서비스 같은 것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약간의 이제 뭐 베네핏 서비스 같은 그 무료 뭐 음료라든지 뭐 이런 약간의 베네핏 같은 거를 주면서 예약을 할 수 있게 해요. 뭐 요즘에는 좋은 레스토랑에서, 특히 유명한 레스토랑 아니면 좀 작은 레스토랑 같은 경우는요, 예약 아니면 식사를 못하는 곳도 많이 생겼어요. 돈도 내야 돼요. 데파짓 해야 되고요. 만약에 그날 취소를 하면 안 돌려줘요. 뭐 50% 안 돌려주는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예약제로 하는 서비스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리고 오늘 내가 받은 서비스는요, 즉시 없어져요. 이 소멸성이죠. 우리 가끔 이렇게 이렇게 단골 식당 가잖아요. 그래서 단골 식당 갔는데 그날 좀 서비스가 좀 별로였어요. 오늘 좀 서비스가 별로였어요. 거기 갑자기 막 손님이 엄청 많이 와가지고요, 내가 생각했던, 내가 항상 받았던 서비스보다 사실 좀 별로였어요. 그럼 뭐라고 해요? 계산하면서 얘기하잖아요. 오늘 서비스 좀 별로였어요. 제가 오늘 뭐 해주신다고 해서 했는데요, 뭐 좀 별로였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면 그 주인분이나 계산하시는 분이 뭐라 그래요? 죄송해요, 다음에 더 잘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라도 얘기하면 다행이고요. 뭐 요즘에는 그러던지 말던지 뭐 이런 데도 많은데, 그렇게 다음에 더 잘해드릴게요 라고 하면 사실 그걸로 위로도 좀 받고 가잖아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다음에 잘해주는 건요, 그날 다음에 왔었을 때 그날의 그 서비스를 받는 거죠. 그쵸? 오늘의 서비스를 받은 거가 다음의 서비스를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그날 다음에 올 때는 그 다음에 날에 더 잘해주는 서비스를 받는 거죠. 왜? 서비스는 소멸성이니까요. 그쵸? 자, 이렇게요, 서비스의 4가지 특징은 고객 만족과 고객의 감동을 위해서 저희가 알고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2강에선 저희 교재 챕터 3에 나오는 고객 만족과 서비스 마인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수업했어요. 다음에 3강에서는요, 부디 얼굴을 보면서 여러분하고 인사하기를 바라면서 2강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원들 다 보내놓고 저 혼자 원맨쇼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는 진짜 다음에는 얼굴 보면서, 아마 여러분들 얼굴 보면 너무 반가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저 얼굴 보면 반갑다라고 인사 꼭 해주시길 바래요. 수고하셨습니다. 3강에서 봬요.